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 연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2월 7일 6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랑 수출 진단키트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정부에서 진단키트 국내 공급 부족하면 수출 제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해외 수출 실적도 쑥 올라갔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진단키트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셀트리온이랑 같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보면 이 내용들 여기서는 뭐 셀트리온 조달청과 구매 계약에 따른 체결이다. 어, 여기 계약 상대방 조달청도 나와 있고 국내죠, 국내. 그리고 이것들은 셀트리온하고 매출액 대비 298% 정도. 그리고 이거는 1월 24일, 1월 21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14% 정도 체외 진단 키트 개발 생산 연구 개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월 3일에 발표된 주달청 매출액 대비 52% 정도. 최근 연속해서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계속하고 있는 공시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셀트리온 두 번째 298%하고 112% 정도. 항원 진단 홈키트 이렇게 좀 계속 수주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달청하고 242억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1월 27일까지 PCR 검사 역량의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이제 수출 제한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수출을 하는 것도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로 볼 수 있는데, 수출 제한이 좀 검토가 수출 제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가격도 오르고 판매자가 배송 취소를 하는 것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차하면은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은 수출 제한도 될 수도 있겠다. 근데 확산세가 지속이 돼야 판매가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되겠죠. 진단키트 1,000만 병분을 시약처에서 더 푼다라고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휴마시스뿐만은 아니겠죠. 휴마시스뿐만은 아니고 다른 진단키트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매출 실적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660%가 증가가 됐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당해 사업년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660%, 당기순이익이 600%가 증가가 됐다.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 이게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증가되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 이제 검사소에 가면 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겠다. 선별 검사소로 가면 활용하기까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외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데,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인들로 돼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한 주요 원인이었죠. 근데 수출이 제한이 걸린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은 좀 우려감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일단은 국내에 판매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 것들은 국내로 돌린다라는 얘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한 것, 납품을 하겠다라고 한 것들,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것들은 좀 수출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254억 원이 4분기 나왔는데, 작년 254억 원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매출액도 엄청나게 증가되고 거의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EPS가 600원 수준에서 4,880원으로 한순간에 대폭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41배 612원으로 반영을 했을 때 PER이 41배죠. 41배 정도 되는데, 이거를 4,300원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25,550원. 25,550원 수준에서 4,380원.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죠. PER이 5배 수준이 나와요. 5배. 엄청나게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10배 정도, 지금 이제 41배 정도 수준의 주가가 육박을 했다가 41배 수준이 지금 5배 수준으로 된다.
주가가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죠. 주가 부담이 없어진다. 유일한 리스크가 해외 수출이 막힌다라는 우려감이라는 건데 확진자가 뭐 줄어들거나 안정세가 진행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해외 수출을 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수출을 하면 되는 거고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로 돌리면 되는 상황들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는 반영이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진단키트 모든 기업들이라기보다는 휴마시스의 그 셀트리온을 이제 같이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는 것들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이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에 합리적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이 주가가 형성되는 게 어떤 형성이 되는지 제가 이제 교육 영상에서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가 형성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프리미엄은 달리 말하면 PER도 되겠지만은 뭐 기대감과 실망 이 요인들이죠. 요인 기대 요인이랑 실망 요인이죠. 실망감, 확진자가 꺾인다, 신장 키트가 안 팔린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 우려. 근데 여기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실적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 기대감,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전에 1,000원이었다. 라고 했을 때 실적이 뭐 200%가 증가가 됐다, 600%가 증가가 됐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PER을 선정을 해가지고 PER 대비해서 41배인데 5배가 된다. 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은 다 아니겠지만 41배에서 21배 이 폭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 기업 가치가 1,000원에서 만약에 200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200원 기업 가치가 되고 이 기대감들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초 체력이라고 보는 거죠. 기초 체력. 만약에 이 M&A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보통 PER이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PER이 10배 수준에서 계약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M&A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뭐 지금 5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지금 800억 원, 800억 원, 10배 수준이라고 해도 1조 6천 정도 가량이 적정 M&A를 한다 그래도 적정 주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주가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건 다소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돌파를 했다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지켜주느냐 이 포인트 잘 보세요. 이 포인트. 자, 여기 이 포인트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했어요. 근데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탈을 할 것이냐, 방향성은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여기가 전고점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 과열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과열 양상들을 좀 제외를 시키고 거품이 좀 꼈다, 과열이다. 그러면 과열을 약간 살짝 식히고 투자 경고도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전에도 뭐 거래 정지 막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살짝 흔들게 한번 나와주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쌍봉 그려진 적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쌍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조정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이치 상승 파동이 나오면은 쌍봉 흐름들 여기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럼 또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머리를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그런 경우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일단 PER이 좀 낮아진다, 부담이 없어진다라는 것들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그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팩트인 거고, 주가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또 이제 대응을 잡아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때 털고 나오시든지 평균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잡으셔가지고 절반 정도 여기 평균 단가 본전 구간에서 털고 나오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는 거에서 이제 새로 매수를 해가지고 돌파를 하는 모습들 확인하고 돌파 못하면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진 추세가 좀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원대까지 좀 빠진다라고 해도 살짝 평균 단가를 계속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서
반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제 그 평균 단가까지 좀 와주기를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을 순차적으로 좀 잡아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잘 나왔으니까 이 실적을 이어간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들을 좀 이어간다라는 가능성들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친 실적의 품귀까지 진행이 되면서 진단키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동반이 같이 될 게 해외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국내로 돌리면 상관없으니까 이런 우려감들은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주가가 싸졌다라는 것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